자, 이제 좀 민감한 소재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저 보통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는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그 입장이라든가 포커스된 네.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은 곧바로 얼마 안 가서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오래 버티면서 뭐 요번에 스물들 일어났지만 네. 예, 중국이 결국은 작은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네. 이 가장 첨단 처음에 부딪혔던 그 화웨이 문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뭐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안 좋죠. 네. 그래서 저는 기술주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은 미국이 극강이에요. 유태인의 그 창조적인 기술적인 어떤 이 머리를 중국 사람은 오히려 금융에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세계 최초의 채권은 중국이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의 지폐는 중국이 만들었죠. 그래요? 네, 그 명나라 때인가? 명나라 때 그 송슨가 뭐 하여튼 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도 포스팅도 했는데 그 유럽에서 중세 시대 때 이렇게 금화 막 박스로 들고 다니고 막 약탈당했어 이럴 때 중국에서는 수표에다가 배서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산업이 그만큼 발달을 한 나라가 중국이고요. 사실 불과 100년, 150년 아편전쟁 전 때만 해도 청나라가 전 세계 GDP의 3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도 영향력이 1.5배 높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한 50년, 100년에 걸친 백년지 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과거에 아편전쟁 전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는 미국의 현재 헤게모니를 한 5%, 10%더 넘기겠다는 그런 헤게모니 장악에 대한 야심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미중 패권 전쟁의 그쵸. 개념으로 보잖아요. 지금 무역 전쟁이 패권 전쟁이죠. 패권 전쟁이고 그래서 화웨이 이슈 단기 3개월, 6개월짜리 이슈 가지고 여기에서 요동친다고 막 들썩들썩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욕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전에서 중국이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해봐야 얻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중국 언론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한국 언론을 보면 막 당장이라도 전쟁 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중국에 토티하고 들어가서 딱 보면은 왜 트럼프가 그런 악성 발언을 했는데 등장도 안 하네. 그냥 진짜 오피셜 담화나 이런 거 있을 때만 딱 한 번 해서 평론 한 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되게 조용합니다. 네. 이기지 못할 어떤 그 전쟁에서 손자병법 딱 그대로입니다. 네. 상황 보고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칼을 갈자. 지금 칼 가는 게 뭐냐면 내수 키우자. 어차피 무역은 저 친구가 계속 누를 것 같으니 됐고 그냥 칼을 갈자. 내수를 키워서 금융산업, 서비스 산업, 젊은 사람들 먹고 마시는 산업을 키워서 우리 이 산업을 나중에 가지고 해외로 수출 한번 해볼까? 한 10년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은 그 이런 10년 프레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G2가 요렇게 지금 차이가 미국 요렇게 되고 중국 이렇게 되는데 진부는 얘가 크단 말이죠. 축축축 따라가는데 미국은 누르려고 하고 근데 눌러도 사실은 트럼프는 임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뭐 재선을 하더라도 언젠간 끝나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은 임기를 지금 없애버렸어요. 마오쩌둥은 계속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강택민도 후진타오 섭정까지 생각하면 20년 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해도 시진핑 주석은 20년을 하지 않겠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긴 호흡이라는 거. 난 기다릴 수 있어. 그렇죠? 원래 중국 사람들의 또 그 대륙 기질이라는 네, 만만디기. 표현하는 게 만만디잖아요. 뭐 해봐라. 그러니까 결국 시간은 내 편이야. 에서는 미국이 불리하죠. 그렇죠. 난 6% 성장하고 대부분의 성장이 내수에서 와 이미. 뭐 아무리 막 제잘 해봐 그거죠. 근데 거시 경제가 한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밸런스 시트를 한번 까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임페어먼트 그러니까 손실 인식, 손상 차손 뭐 그러니까 부실 채권 떠는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작년 재작년 계속 꾸준히 북오프라고 하죠. 이게 재무제표에서 떨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떠는 게 얼로 지금 뭐냐면 그래서 중국 국영기업 은행 주식은 당분간 투자 안 하는 겁니다. 그건 네버
보면 안 돼요. 예. 그 국영기업들이 다 인수한다는 거예요? ICBC, 공상은행 이런 은행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은행, 수익성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선 제일 편한 거죠. 아유, 공상은행장님, 아니, 좀 이것 좀 챙겨주세요. 부실채권 막 나오면은 공상은행이 담아야 돼요. 그래서 5대 국영은행인가 한 몇 달 전에도 부실채권 뿜빠이 그 고통분담 이거 캠페인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익 조금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그 워낙 세계 1, 2 몇 등 하는 은행이 돼버렸다니 보니까 이게 이익을 좀 갉아먹더라도 대세엔 지장이 없어요. 이 은행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보면은 중국의 전체적인 밸런스 시트 건전화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국영기업들 망하고 부동산, 뭐 지방 부동산, 뭐 미분양돼서 아작난 것들 이거 다 묻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좀 크게 나눠 보면은 정말 국영기업들의 네. 부채,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부채잖아요. 네. 워낙 많은 인프라를 서쪽 가면 네. 에펠탑 있어요. 사람이 안 오는데 막 공항 만들어. 네,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옛날에 그 후진타워 초기 시절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야 돈 써 하니까 파리 좀 갔다 오고요. 가서 기념사진 찍고 와서 야 이렇게 해봐. 진짜로 있습니다. 사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에펠탑 있는데 갓쓴 농부 아저씨가 그 한 달에 그 80만 원 벌 거예요. 그 에펠탑 근처에 화려한 아파트가 서 있어요. 그 평당 1,500만 원 할 텐데 거기 입주하려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령 도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이 그런 사실 그 국영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중앙 정부에서 끌어안으면 그러니까 탕감해줘 버리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작년부터 네. 이게 돌려막기 지방 정부 부채를 중앙 정부 부채로 장기로 요거 이제 만기 온 거를 장기 중앙 정부 부채로 돌려막기 해주면 그럼 중앙 정부는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미국 부채 판 거예요. 네. 그래서 좀 팔고 있나요? 미국 부채 많이 줄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지방 정부 부채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이번에 지방 정부 부채는 국영은행으로 떠넘겼단 말이죠. 그런데도 미국채와 미국 달러 보유를 확 줄이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얼마나 팔았어요? 그것도 1조 1천억 달러 가지고 있다고. 네, 뭐 하여튼 제 생각에 거기 원래 있던 1조 3천억에서 뭐 1조 2천억, 1천억 이렇게 해서 한 10% 줄었나. 근데 상당히 액수로는 크죠. 최근에 한 600조인가 몇백조 원어치의 금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달러 자산이 줄어든 거는 지방 정부 부채 돌려막기가 아니라 금 자산 늘린 거예요. 최근에 올해 금 가격 보세요. 수직 상승. 중국에서 사고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위안화 국제화 뭐 1대1로 이런 걸로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지금 후지부지 냈지 않습니까? 그 칼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돈으로 금은 살 수 있지. 그래서 달러 없이 그리고 달러의 어떤 헤게모니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죠.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해지는 트렌드를 중국 정부는 조금씩 또 가속화시키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러가 달래 이거는 포기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빠르게 샴페인을 1대1로 할 때 그 이완화 국제화를 좀 얘기를 안 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땐. 그 중국 사람이 쓴 책이죠. 화폐 전쟁인가? 네. 그 아주 거기서 너무 일찍 속을 보였다. 너무 많이 갔죠. 그거 좀 칼을 더 숨기고 그냥 차라리 그때부터도 그냥 국채 팔면서 금 사면은 미국 정부에서 왜 금 사? 너 날 달러 안 믿어? 그럼 아니요 그냥 뭐 금이 반짝거려서 예뻐서 이러면 오히려 더 평화롭게 뭔가 이렇게 트랜지션이 됐을 텐데 그냥 결과적으로 지금 금 사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서로 칼을 들고 싸웠다면은 이제는 중국은 칼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집에 가서 과도로 이제 자기 금을 사고 내수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금에 대한 그런 것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미국이 이길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서 왜 우리 편 서라 뭐 네. 화웨이 문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는데 네. 우리는 자꾸 중립을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얄밉게 보이고 네. 공격받을 수 있으니 네.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복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진짜 양다리 전략 해야 되고 애매한 진짜 중립국 전략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전은 무조건 트럼프의 완승이에요. 예. 시진핑 정권에서는 단기전에 관심이 일단 없고 그래요. 그래라 뭐 이렇게 뭐 그런가 보네. 넌 어차피 카드가 별로 없어. 지금 중국은 카드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부채도 꽤 높죠. 내수 이제 키워야 되는데 막 미국이 더 괴롭히면 힘들면 힘들었지 좋을 건 없어요. 예. 부딪혀봐야 별거 없으니까 안 부딪히려고 정부 안에서도 중국 국내 매체에서도 막 득달같이 미국을 욕하는 게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전은 대놓고 내준 거예요. 아 이번 전반은 그냥 졌다 치자. 후반에 역전 3점포를 날리자. 역전 홈런을 날리자 이거예요. 예. 어차피 그땐 트럼프는 없어. 예. 난 있을 건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한국 입장은 뭐냐? 좀 지금은 미국 비중을 더 두는 게 맞죠. 예, 맞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중국의 영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린거나 완전히 이제 우리가 뭐 막말로 대만 편을 쓴다거나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살짝 어떤 무역적인 전술, 예, 뭐 어떤 산업의 진흥책이나 뭐 금융 정책을 약간 미국 친화적으로 간다 이런 건 뭐 괜찮겠지만 뭐 완전히 뭐 정책적인 방향을 선회해서 그냥 친미주의 100%로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중국을 되게 좋아하고 중국에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중국 비중은 한 뭐 3 정도로 가는 게 한 앞으로 한 3년 5년 동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